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말을 그냥 넘기지 말았어야 했는데, 처음부터 마음이 좀 불편했는데 괜히 참았던 것 같다는 후회 말입니다. 사실 그게 경고였던 거죠. 관계를 정리하라는 신호였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셨을 겁니다. 이번만은 괜찮겠지. 예전엔 좋은 사람이었으니까.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기회를 주다 보면 결국 상처는 내 몫이 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잃는 게 두렵다고 하지만 사실 더 무서운 건 잘못된 사람을 곁에 두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관계 속에서 꼭 경계해야 할 사람들의 행동을 짚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한 번쯤은 그냥 넘어갔지만 반복되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행동들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세 가지 중 한 가지라도 반복된다면 그 관계는 반드시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보내는 시간에 따라 우리의 인생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람 곁에 있으면 내가 좋아지고 나쁜 사람 곁에 있으면 결국 나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무시와 무례함이 반복된다면 다시는 기회를 주지 마세요.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냥 기분이 안 좋았던 날이라고 넘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무례한 말과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은 이미 내 감정을 무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행동을 자꾸 이해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그 사람도 사정이 있었겠지. 그럴 의도는 아니었을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또 한 번 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내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시작이 됩니다. 무례함은 나를 깎아내리는 독입니다. 그것이 반복되면 자꾸 나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예민한가? 내가 오해한 걸까? 그러다 보면 결국은 내 마음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무례한 사람의 특징은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자기 말만 옳다고 믿습니다. 둘째, 나이나 지위로 타인을 평가합니다. 셋째, 남의 말을 자주 끊거나 무시합니다. 넷째, 내 생각은 무시하고 자기 방식만 강요합니다. 이런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설득이나 지시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무례한 말은 처음엔 짧고 사소하게 다가오지만 반복되면 내 감정 전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 사람이 던진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맴돌고 심지어 잠자리에 들어서도 생각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무례한 사람에게는 초기에 분명한 선을 보여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상했다고 말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미리 준비된 한두 문장을 마음속에 갖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 말씀은 좀 불편하네요. 그렇게 말하시면 상처가 되네요. 이렇게 짧고 정중한 표현을 준비해두면 무례한 말이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어렵지만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상대도 더는 쉽게 넘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내 마음을 지키는 습관입니다. 무례한 말을 듣고 나서 그것을 나에게 맞는 말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저 말은 나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야. 저 사람의 생각일 뿐이야. 이렇게 마음속에서 해석을 바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존감은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남이 깎아내려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말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무례한 말을 그냥 듣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이 관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지? 사람은 서로 존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고통입니다.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얄팍한 관계는 끊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연락할 때마다 뭔가 부탁이 따라온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나는 도움이 되는 존재일 뿐 진심 어린 친구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 오는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한두 번은 도와줄 수 있지만 반복되면 그건 이용입니다. 진짜 친구라면 평소에도 안부를 묻고 아무런 이유 없이도 연락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내가 힘들 때는 연락도 없다가 정작 그 사람이 필요할 때만 나타납니다. 그리고 늘 미안하다며
또다시 돈을 빌리거나 부탁을 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또 흔들리게 됩니다. 예전엔 좋은 사람이었으니까. 이번이 마지막 일지도 모르니까. 이런 마음으로 다시 지갑을 엽니다. 하지만 결국 돌아오는 건 후회뿐입니다. 이런 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를 다시 만들기는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에너지를 써야 할 시간에 자꾸 그 사람에게 끌려다니게 됩니다. 진심 어린 관계는 서로를 아끼고 도우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얄팍한 관계는 오직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평소에는 연락도 없다가. 둘째, 급한 상황일 때만 연락이 오고. 셋째, 도움을 받은 뒤에도 감사나 반성이 부족합니다. 이런 관계는 내 감정을 점점 메마르게 만듭니다. 처음엔 안쓰러워 보였던 사람이 나중엔 두려운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이번엔 또 무슨 이유로 연락했을까? 혹시 또 돈을 부탁하려는 건 아닐까? 이렇게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초반에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미리 선을 긋는 말을 준비해 두세요. 이번에는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 지난번에도 도와드렸지만 이번에는 힘들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처음엔 어렵지만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됩니다.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것이 두렵다면 만남을 줄이고 연락 빈도를 줄여보세요. 진짜 친구라면 오히려 이해하고 기다려줄 겁니다. 도움만 받고 사라지는 사람이라면 연락이 끊기더라도 억울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을 점검하세요. 나는 왜 거절을 어려워하는 걸까? 혹시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무리한 부탁도 들어주는 건 아닐까? 내가 불편해지면서까지 누군가를 돕는 건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도움은 서로 줄 수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면 결국 마음은 텅 비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공허함이 분노로 바뀌게 됩니다. 왜 나는 늘 이런 관계만 반복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이미 마음이 많이 다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땐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지속되려면 서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나의 귀중한 시간과 마음을 허비하지 마세요. 이제는 나를 먼저 돌볼 시간입니다. 다음은 약속을 쉽게 깨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내 마음도 가볍게 여깁니다. 처음에는 한두 번쯤 늦거나 약속을 깬 걸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습니다. 사정이 있었겠지, 갑자기 일이 생겼나 보다 하고 이해하려 하죠. 하지만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그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약속 파기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시간 약속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결국 나와의 관계도 소홀히 여깁니다.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더 큰 실망과 상처가 남습니다. 특히 그 약속을 위해 일정을 조정하고 마음을 준비했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 오늘은 꼭 만나고 싶어서 기분 좋은 옷을 입고 나왔는데 몇 마디 문자로 갑자기 취소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허탈하고 가슴이 서늘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 경험이 반복되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과의 만남 자체가 두려워집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이유로 취소할까? 이번에도 늦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먼저 떠오르죠. 그렇게 되면 관계 자체가 즐겁지 않고 부담으로 바뀝니다. 어떤 사람은 약속을 쉽게 여깁니다. 자신은 그냥 상황이 안 돼서 취소했을 뿐이라 생각하죠. 하지만 상대방은 그 시간을 위해 마음을 준비하고 기대까지 했다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속은 단순한 일정 조율이 아닙니다. 그 시간에 함께하겠다는 존중의 표현이고 마음을 내는 행위입니다. 그런 약속이 반복해서 깨지면 마음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 사람을 다시 믿고 싶지만 이미 믿음에 금이 간 상태가 됩니다. 자꾸 늦는 사람, 자주 약속을 바꾸는 사람에게는 처음엔 말로 감정을 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때 당신이 늦었을 때 나도 당황했고 마음이 좀 불편했다는 식으로 말이죠. 이건 비난이 아니라 감정을 전달하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그런 대화에도 변화가 없다면 그 관계의 형태를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 만나는 대신 자유로운 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마주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특히 중요한 일정에는 그 사람을 포함시키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도 더 이상 실망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소중한 시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는 건 결국 상대방을 소홀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에게 나와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하지 않은지를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나 자신에 대한 무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나이에 반복되는 실망을 감당하는 건 예전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한 번 다치면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가벼운 약속 파기를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이 관계에서 기쁨을 얻고 있는가? 아니면 괜히 또 실망할까봐 걱정부터 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있는 자리에 가는 것이 설레는가? 아니면 혹시 또 펑크날까 긴장되는가? 이런 질문에 답하면서 관계의 방향을 다시 점검해 보세요. 가벼운 약속 파기는 마음의 무게도 가볍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엔 나도 모르게 그 사람과 거리를 두게 만듭니다. 그걸 억지로 붙잡고 억지로 맞추려 하다 보면 오히려 내 감정만 더 무거워지고 지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는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쪽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누군가와의 만남이 반복적으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 그 관계는 이제 조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는 모두 편안한 관계 안에서 웃고 말하고 나눌 자격이 있습니다. 그 자격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약속을 쉽게 여기는 사람과의 관계는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계 속에서 반드시 경계해야 할 3가지 행동에 대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무시와 무례함이 반복되는 사람,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얄팍한 사람, 그리고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이 3가지는 그냥 불편한 정도로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반복되면 반드시 내 마음에 흔적을 남기고 결국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독이 됩니다. 관계라는 것은 서로 존중하고 지켜주는 약속 속에서 유지됩니다. 그 기본이 깨지는 순간 그 관계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주 상처받고 자주 피곤하고 자주 눈치를 보게 된다면 이제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때입니다. 나는 이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말 행복한가? 아니면 그냥 오래됐다는 이유로 버티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는 더 이상 아무 관계나 받아줄 나이가 아닙니다. 이제는 나를 아끼는 시간과 에너지를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써야 할 때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할 때 세상도 나를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관계를 끊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선택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끊는 것보다 거리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꼭 잘라내지 않더라도 내 마음이 다치지 않을 만큼의 간격을 유지하면 됩니다. 그렇게 한 걸음 물러서서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더 잘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지켜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건강도 마음도 그리고 하루하루의 소중한 시간도. 이제는 내가 나를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너무 지치지 말고 사람에게 휘둘리지도 마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 속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여러분의 경험이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삶을 더 가볍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 내 감정을 위해 한 걸음 더 따뜻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